최초 SNS 개발자의 코인 리포트,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리플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i, glad to meet you here. 계속. 네, 오늘은 꼭 빙의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어로 그럼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다행이죠.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씨, 일단 최근에 SEC를 강하게 비판하는 트위터를 봤는데 무슨 입장이신 거죠, 요즘? 네. 네,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SEC의 이 한입 갖고 두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링하우스는 4일 트위터를 통해 2018년에 이더는 비트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 금융 책임자에 대해서 법정으로 호출을 했는데 또 얘기가 달라졌죠. 이더 법적 지위에 대해 SEC는 어떤 포지션을 정하거나 언급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 바꾸기에 대해서 갈링하우스는 굉장히 분노를 해서요. 도대체 시장이 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테크런치 창립자 마이클 에링턴,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마이클 에링턴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자기 권한만 확대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업계에서는 지금 SEC 의장인 겐슬러 의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확실한 어떤 잣대 없이 무분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님의 분노가 트위터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리플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파이 시장에 리플이 진출한다, 이런 트위터를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이미 그 송금회사라든지 그 중요한 회사들, 로고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M&A도 했고요. 그리고 종합금융사로 가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TO 데이빗 슈와츠가요, 최근에 블록다운 TV 인터뷰에서 디파이 진출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그 블록체인 쪽의 그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나타내면서요, 5년 내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장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사이드 체인을 이용한 이 디파이 서비스는 단순하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투 암호화폐의 디파이가 아니라 송금, 결제, 종합금융 성격의 디파이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저기 아까 나왔던 이 트위터를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리플의 CTO, 그가 크립토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사이드 체인이 리플의 디파이를 가져올 방법, 앞으로 잠재적인 새로운 사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기대를 해라. 이런 트위터를 남겼는데 기존의 디파이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리플은 어쨌든 우리가 은행과 은행 간 네. 그리고 많은 은행의 파트너사들을 갖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네.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존 금융을 어쨌든 암호화폐 체계 그리고 블록체인 체계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금융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들과는 다른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요즘 리플을 스위프트 2.0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스위프트가 어떤 뜻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굉장히 리플이 중요한, 네. 리플이 생기는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아주 깁니다. 약자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라는, 아이고 숨도 안 쉬어지네요. 네. 1977년에요. 유럽과 미국 시중 은행들이 국가 간 거래, 작은 거래를 위해서 설립한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협회가 우리가 있는 동아리 모임 같은 게 아니라요, 굉장히 국가들의 이런 형식을 들어서 만들어진 협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잘 의식을 못하지만 네. 송금 이체나 이런 자체를 스위프트 코드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 이란이나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스위프트 코드가 없어서입니다. 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송금을 제가 북한에 하려고 해도요, 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여 개 나라 1만 1000여 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스위프트망을 안 이용한다. 난 안 할게. 그럼 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달러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네. 그 뉴스 보시다 보면은 북한에 결제를 한 단동은행에 대해서 네. 미국에서 야 너네들 앞으로 달러 이제 취급 못해 몇 개월간 강력한 제재를 할 때 스위프트 코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재를 받기도 하는 예, 상황이군요. 굉장히 네. 강력한 거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미 행간에서 읽으셨겠지만 이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아시죠? 네. 이란이라는 나라가 주로 수출품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네. 말하면 석유죠. 석유겠죠, 기름이겠죠. 예, 네. 이 페르시아만을 이렇게 통해서 석유를 내서 부국이 됐었는데요. 미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말을 안 들으냐? 나 핵무기 만들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래 돈 너네들 결제하지 마 해서 결제를 못하게 하니까 이란이 빈국이 돼버렸습니다. 차단을 시키는 가난해졌죠. 거군요, 완전히.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은행 가서 환전을 할 때도 이제 달러로 바로 이렇게 환전이 되지만 바로 환전이 안 되는 나라들은 달러를 거쳐서 이렇게 환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네. 부분이고요. 북한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확하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스위프트 코드를 달라는 겁니다. 아, 스위프트. 그리고 그냥 뭐 영어로 보자면 빠르다라는 뜻도 있죠. 네. 빨리 줘 돈을. 그만큼 중요한 건데 스위프트가 있는데 왜 리플이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예, 스위프트망은 제가 행간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죠? 달러. 네. 엔화도 아니고 원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달러 돈이 최고라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브라질 회사가요, 한국에 해일화, 알기도 어려워. 해일화를 한국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원화로 환전해서 보낸다고 해서요, 원화로만 국제 코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있는 달러가 있는 은행에 거쳐야 됩니다. 아, 달러가 있다고 네. 증명이 된 은행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달러가 은행에 없으면요. 그 은행에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브라질 한국 간 지급 결제 한 건에 환전 2번 그리고 은행 송금 4번 세 국가의 5개 은행을 거쳐야만 송금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수수료 수입이 또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은행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달러 갖고 있는 나라, 네. 은행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네. 그죠? 미국이겠죠? 우리 USA, 네. 우리 조국. 조국은 아니죠. 내가 갈링하우스니까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 네. 예, 몰입을 잘하셨네요. 이거 네. 헷갈리네. 예. 근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주도권도 있고요. 경제적 주도권이 있는데 리플이 그 영역을 치고 들어온다 했을 때는 경제적 영역 빼고도 어떨까요? 정치적 영역에까지도 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을 와칭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리플이 일본에서 쓰이는 네. 요즘 뭐 ODL 이렇게 약자도 많고 아주 복잡하죠. 근데 뭐 그렇게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약자라는 게 영어권의 좀 장점이기도 한데요. 네. SBI 그러니까 우리나라 SBI 저축은행 있죠. 네. 그 일본계 금융회사입니다. 아, SBI 네. 정말 큰 회사고요. 리플의 파트너사이기도 하죠. 시티, 산탄데로, 뭐 SBI 뭐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ODL, On Demand Liquidity라고 해서 유동성에 대한 요구, 네. 실시간 요구라는 뭐 뜻인데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 빨리 결제해줘라는 뭐 뜻입니다. 그래서 ODL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송금 부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이나 뭐 가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 인도 사람들 많고 필리핀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막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송금을 합니다. 이 송금을 하게 되면은 송금 수수료가 필리핀까지 가는데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이 들겠죠. 많죠. 네. 그리고 적어도 최소 4개 은행이고요. 그냥 보통 6개 은행입니다. 그때 수수료가 되니까. 계속 근데 붙으니까요. 그 수수료가 필리핀 은행이나 일본 은행으로만 갈까요? 보시면 미국 은행으로도 가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 보내는데 우리 돈 보내는데 이렇게 미국 은행에까지 가고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핫라인을 만든. 그렇죠. 예, 한라인으로 가는데 그거를 리플 코인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거기에 코인스 PH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와 SBI의 송금 부분이 프로토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지죠. 네. 여기서 그냥 코인을 보내면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필리핀 코인 거래소에서 간단하게 코인을 바꾸면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체계이죠. 그러면 확실히 이제 송금을 할 때 좀 더 쉽고 빠르고 또 저렴하게 수수료 부담이 없이 또 보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 굉장히 아주 굉장한 큰 강력한 거죠. 강점으로 작용을 근데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미국 정부가 불편해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네. 달러라는 어떤 체크가 안 되는 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국 은행의 수수료가 어떨까요? 좀 많이 나오나요?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안 이제 거쳐가니까. 하면, 그쵸? 그러니까 은행은 그리고 미국의 금융계는 미국의 정치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계 은행들이나 뭐 이런 데 반발을 샀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소문에 있는 부분들이 영 소문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리플의 이 복잡한 제재 이면에는 네. 사실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러 얘기가 나와서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또 리플이 CBDC의 역할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CBDC가 나와서 리플 다 죽었네. 아, 뭐 네, 이런 반대로요.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죠. 아니 전자화폐가 나왔는데 뭐 토큰이나 뭐가 달라. 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달라지는 게 있죠. 네. 원화 CBDC가 있고 달러 CBDC가 있고 또 아까 헤일화 CBDC가 있으면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프로세스는 네.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토큰이 아닌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금이라는 체계 속으로 들어가면 CBDC라고 하더라도 네. 중앙화된 스위프트망 프로토콜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속도도 느린데 최근에 이제 스위프트도 하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열이 받으니까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속도의 문제만은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죠. 여기 은행 가고 여기 은행 가고 네. 여기 은행 가면 은행원 1명 만나고 2명 만나고 3명 만나고 4명 만나는 것처럼 네. 어차피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면요. 거쳐가야 될 것은 많고 달러라는 어떤 키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CBDC로 간다고 해서 네. 리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어질 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위프트 2.0과 리플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요즘 그래도 리플 홀더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소식은 아무래도 소송 얘기겠죠. 요즘 머리가 지끈지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제 일본 친구들은 일본에서 우리 리플을 많이 샀는데 네,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참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말 투자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국도 많잖아요. 한국도 네. 많으시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0년 네.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전에 꼭 이럴 때 이제 그 관들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죠.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리플 측 임원 2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간단하게 보면요.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런 겁니다. 리플 너는 증권이야. 네, 유사증권이야. 네. 그런데 너네들 말이야. 알고도요. 아하. 너네 다 알고도 이거를 발행했지. 네. 이겁니다. 그게 가장 큰 쟁점이고, 그렇죠. 그렇죠. 고의라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당연히 무슨 소리야? 이건 왜 깨는 소리? 네. 예, 그리고 그 전에나 얘기하지. 네. 지금 다 장사 이제 좀 와서? 자판 벌려놨는데 술 팔지 마. 이게 무슨 주류는 비유가 출입 금지. 적절하시네요. 네. 예, 이거 굉장히 어려웠죠. 뭐 500cc는 되고 3000cc는 안 된다는 뭐 이런 식 진짜 조금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네. 근데 게리 겐슬러 의장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게리 겐슬러 의장은 2018년 MIT 강의에서요. 네.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게리 겐슬러 의장 자체가 대부분의 코인이 STO의 네, 거의 성격, 증권의 성격을. 유사증권의 성격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 유사증권
발행해서 아무 책임 없이 돈 막 쓰다가 사람들한테 너 손해 주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갠슬러 의장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좀 왜곡된 부분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윌리엄 힘먼 아까 나오신 네. 그 우리 또 이제 기업 전직 금융, 네. 예, 또 우리 공무원이신 기업금융국장께서 SEC 리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재판에서요. XRP는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리플랩스의 XRP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네. 말을 안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그는 이게 이제 아마 세미나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리플 측은 그럼요. 비트코인하고 네. 이더리움하고 유사한 암호화폐인데 이건 왜 깨는 소리? 네. XRP도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 너네들은 그게 아니야. 예, SEC 입장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중앙화돼 있고요. 탈중앙화 아니야. 아. 너희들 다 회사 갖추고 이렇게 했지. 그리고 미등록 네. 증권 만들어 가지고 알면서도 수작 부리지 마 그래 가지고 싸움이 굉장히 격화됐죠. 그런데 그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제임스 K 필라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냐면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SEC도 이제 굽으려는 마음이 없고요. 리플도 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죠. 아, 그러면 이제 오늘 대표님 오셨으니까 제일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소송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5월이었습니다. 네. 예, 5월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사라 넷번 판사가요. 리플 측의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니네들 법률의 컨설팅 받았지, 리플. 그때 받을 때 변호사가 분명히 너네들 미등록 증권의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는데 니네들 발행한 거지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 자료 강제로 가져오면 네. 다 죽었어 이겁니다. 아하. 근데 만약에 이걸 갖고 와서 판사가 보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는데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판사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리플에게 유리한 결론을 지어준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 뭐 슬랙에 그러니까 우리 뭐 카톡에 그 내용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을 달려고 했던 게 이제 반려됐었고요. 그래서 미국 그 법무부에서 아주 총체적인 원칙을 내지 않는 한은 사실은 리플에 유리한 식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도 지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좀 잘 간다면 재판이 잘 이뤄진다면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We are always be on your side. 응원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